시간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집합의 연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집합의 여는요, 남다라는 뜻이에요. 남을 여자에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 여유가 있다라는 건 좀 넉넉하다라는 거죠. 넉넉하다는 여유의 여자도 남을 여자를 쓰는 거고요. 차집합의 차는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그 뺄셈을 차라고 하죠. 그 차집합의 차는 우리 뺄셈의 차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론 숫자의 뺄셈과 차집합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집합과 차집합 하기 전에 전체 집합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전체 집합은 뭐냐? 처음에 우리가 전체 집합이 뭐일 때 라면서 처음에 어떤 집합을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 주어진 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어떤 테두리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체는 여길 벗어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함수에서 정의역 있죠, 정의역. 정의역은 어떠한 x들의 모임인데 이 x들이란 게 어떻게 돼 있어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 정의역을 배우지 않았나요? 생각해보니까 정의역을 배우지 않았으면은 얘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는 여기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만 생각할 거야.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을 기호로 U라 나타내는데, 이 전체 집합 U는요, 전체, 유니버셜, 영어로 유니버셜 셋이라고 하는데, 유니버셜 셋의 첫 글자 U를 따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전체 집합을 딱 줘요. 벤다이어 나타내면 전체 집합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집합이든 간에 이 전체 집합 U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집합 A는 무조건 이 안에만 있어야 돼요. 자, 이 바깥에 A가 이렇게 걸치거나 이 바깥에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아무리 A가 밖에 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구서의 끄트머리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A가 U 전체 집합을 그냥 다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 A와 U가 똑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전체 집합이 주어지면 이 안에 있는 집합들은 항상 부분 집합이어만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집합 A가 있을 때 아까 여집합은 남는 집합이라고 그랬죠. 남는 거. 여는 남는 거. 여집합은 남는 집합인데, 자, A의 여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집합에서 집합 A 말고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빗금을 여기서 쳐보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얘는 기호를 어떻게 나오냐? A 해놓고 위에 C를, 소문자 C를 이렇게 위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 C는요, 여집합이 영어로 컴플리먼트 셋이거든요. 그 컴플리먼트 셋의 가장 첫 글자 C를 그냥 따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집합 A가 있으면은 그 나머지가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자, 집합 A라는 거는 집합 표현을 수식으로 써보면 X들의 모임이야. 근데 X가 뭐냐? 집합 A 안에 있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X의 모임이야. 그런데 X는 집합 A에 있지 않아 라고 표시하는 게 바로 여집합의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물론 아래쪽에 이 표현을 봐보면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지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사실 전체 집합 U는 전체가 당연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한 건데,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쓰면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이걸 안 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 전체 집합이 어디다 라고 우리가 처음에 제시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기를 한번 봐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U가 그러면 이제 1, 2, 3, 4, 5가 되겠네요. 이때 집합 A가 2, 3, 5면은 1과 4가 뭐가 됩니까? 네, 여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1,4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차집합도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차집합은 뭐냐? 차집합은 두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집합 A에만 있고 집합 B에는 없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요걸 읽을 때 A 차집합 B 이렇게 읽습니다. A 차집합 B. 자, A 차집합 B는요. 조건체 집합 써보면 얘는 X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런데 X가 뭐냐? A에는 있어. 그런데 B에는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 그리고, 그러니까 A에는 있지만 동시에 B에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표시하는 게 A 차집합 B의 정확한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된 겁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 여집합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 여집합은요, 전체 집합에서 집합 A를 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집합 A를 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집합은 전체에서 집합 A를 뺐다. 차집합의 개념으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면은, 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차집합 B, B 차집합 A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간단하게 그냥 그림을 보면은 A 차집합 B는 1과 2가 있고요. B 차집합 A는 5, 6, 7이 있어요. 자, 이 보기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가 지금 같나요? 같지 않죠.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했죠. 하지만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1, 2번을 풀어주세요.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봅시다. 문제 1번. 전체 집합 U는 12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전체 집합 U부터 한번 해봅시다. 12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많죠? 자, 이렇게 써놓고 집합 A가 2, 4, 8이에요. 2, 4, 8이니까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 2, 4, 8 뺀 나머지 1, 3, 5, 6, 7, 9, 10 이렇게 총 7개의 원소가 나오겠네요. 자, 집합 B는 1, 3, 5, 7, 9입니다. 1, 3, 5, 7, 9니까 10 뺀 나머지죠. B의 컴플리먼트는 2, 4, 6, 8, 10 짝수들의 모임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으로 가봅시다. 문제 2번. 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구하시오인데, 자, 일단 이걸 할 때는 공통된 게 뭐인가 봅시다. 공통된 게 A랑 B가 공통돼 있죠. 한마디로 A 차집합 B는 지금 집합 A에서 동그라미 친 거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B, C, D 이게 되겠죠. 그리고 B 차집합 A는 마찬가지로 집합 B에서 동그라미인 걸 빼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다 공집합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집합 A와 집합 B인데,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둘 다 써놔야겠네요. 1, 2, 3, 4, 6, 12 써놓고요. 공통된 거 찾아봅시다. 2, 4, 6 이렇게 찾아놨죠.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동그라미 친 원소를 빼고 나머지니까 1, 3, 12 써놓고, B 차집합 A는 역시 마찬가지로 8,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마지막 중요한 예제 한번, 마지막이 아니에요. 중요한 예제 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1번은 여러분들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별표. 얘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고 까먹는 것들이거든요. 예제 1번 같은 경우엔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요. A 차집합 B. 자,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물론 얘 세 가지로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로만 할게요. A 차집합 B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집합 A와 집합 B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집합 A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이니까 B를 뺀 나머지를 다 색칠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부분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두 빗금칠된 부분을 찾아보면 어디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어떻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같은 부분이 색칠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지금 A 자리에 지금 B가 와 있고 B 자리에 A가 왔기 때문에 위에 요 식에서 요것만 슬쩍 바꿔주면 됩니다. A랑 B의 위치만 바꾸면은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차집합 기호는 교집합한 다음에 뒤에 거에 여집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순서 이건 여러분들 바뀌면 안 돼요. 왜냐?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제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3번을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문제 3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다 한번 그려볼까요? 전체 집합에서 A를 이렇게 A를 전부 다 A를 해볼게요. 자, 먼저 A의 여집합 빨간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그리고 그거에다 다시 여집합을 한대요. 그럼 빨간색 색칠된 부분에 반대 방향이니까 뭐야? A가 됐죠? 어때? 그러면은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같다라는 거. 이게 파란색이 똑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를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그리고 A 여집합을 빨간색으로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개를 합집합을 하네요. 합집합은 두 개를 색칠한 모두 다를 생각하라니까 뭐예요? 아, 전체가 다 색칠되네. 그래서 전체 집합 이거와 똑같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집합 A 그리고 A의 차집합 이렇게 색칠해 놓은 다음에 가운데가 교집합이네요. 교집합 공통 부분이 있느냐인데 자, 지금 공통 부분 두 개가 동시에 색칠된 부분이 있느냐인데 없죠?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쪽에 185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85쪽에 이렇게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 나와 있죠.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이렇게 성질들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도 있고 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하지 않은 거는 바로 요거죠. 요거 근데 너무 당연해요. 전체 집합에서 색칠되면 나머지는 색칠 안 한 부분이죠. 색칠 안 한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고 거꾸로 색칠 안 한 부분의 반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앞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푸는 문제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 드 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 모르간의 법칙까지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집합 단원이 이제 다 끝나거든요. 자, 드 모르간의 법칙 한번 해봅시다. 드 모르간의 법칙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명제가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보자 인데요. 자, 위쪽에 있는 거 색칠해볼게요. A 합집합 B는 이렇게 색칠되죠. 그랬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 부분이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자, 그게 바로 요게가 되겠죠. 요거. 자, 그리고 두 번째 A 여집합. A 여집합은 아래쪽에 활동 2번에 이렇게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B의 여집합도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이어야 돼. 공통 부분이면 지금 봐봐.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둘 다 색칠된 부분이어야 되죠. 지금 왼쪽에 있는 A의 여집합은 A 뺀 나머지가 다 색칠돼 있어. 다 색칠돼 있고 오른쪽에는 B의 여집합은 B 뺀 나머지 다 색칠돼 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끈친 부분, 요 비끈친 부분을 뺀 나머지 중에서 둘 다 색칠된 부분이 어딘가라고 봤더니만 A랑 B 바깥 부분이 되는 거예요. 바깥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얘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어때? 두 개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식 괄호로 묶은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똑같다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벤다이어 그림인데 괄호 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 풀기. 괄호 풀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괄호를 풀면은 우리가 분배 법칙 할 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에 실하게 되면 괄호 풀 때 A에도 한번 곱하고 B에도 한번 곱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각각 영향을 받아서 두 번 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C가 얘에다가 한번 영향을 받고 A의 여집합 써놓고 그다음 얘도 영향을 받고 B의 여집합 쓴 다음에 얘는 가운데에 있는 요 기호마저도 거꾸로 영향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면은 합집합의 반대니까 교집합이 돼서 두 개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잠깐 멈췄다가 문제 4번을 풀어보시고 이것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 푸셨죠? 문제 4번은 아래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하기에는 너무 또 양이 많으니까 위쪽에다가 이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지워졌네요. 자, 한번 밑에 있는 식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느냐 묻는 거니까 자,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밑에 있는 거는 자, 가운데만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색칠을 한번 또 해봅시다. A 교집합 B 이렇게 되죠. 자, 얘 여집합인가 봐야 반대 방향 이렇게 가운데 공통된 부분 빼고 나머지입니다. 두 번째 자, A 여집합 역시나 전체 칠해줍니다. 전체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역시나 B의 여집합 전체를 칠해줍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전체 칠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 두 개는 가운데 합집합도 고쳐줘야 되죠. 자, 두 개 합집합은 색칠된 모든 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가운데 구멍 뚫리는데 만 뻥 뚫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부분이 됐어요. 어때요? 두 개가 지금 생긴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얘도 아까 했듯이 똑같이 C가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다 뒤집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 대신에 A 여집합, 교집합 대신 합집합, B 대신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드모르의 법칙이고요. 자, 이제 문제 5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맞춰봅시다. 잠깐 영상 멈춰주세요.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하는 것과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해봅시다. 자, 먼저 A 차집합 B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요거 그냥 다 해봅시다. 자, A, B. 자, A 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자, 첫 번째 거 A 차집합 B는 왼쪽이 A, 이렇게 A로만 이렇게 색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와 B 이렇게 전체
전체 부분 뺀 나머지니까 요 바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깥. 그런 다음에 두 개를 합집합을 했어요. 합집합. 그럼 색칠된 걸 모두 다 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요 부분만 똑 떼서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자 지금 이렇게 요 동그란 부분 색칠된 안 된 부분이 뭐예요? B죠. B를 뺀 나머지예요. 그 말은 뭐야? 한마디로 얘가 B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충분히 B의 여집합이라는 걸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수식으로 잘 나타내 봐야 됩니다. 수식. 집합의 연산법칙 이용해 봅시다. 자, 얘는 지금부터 별표 하나 치고 차근차근 따라 보세요. 자, A 차집합 B의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아까 우리가 A 차집합 B, 이게 집합의 연산에서 바뀌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요. 어디 부분에 쓰느냐? 이 뒷부분에 씁니다. 뒷부분에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면은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봐보면은 지금 얘가 가운데가 교집합 돼 있고 B의 여집합 그대로 돼요. 자, 이게 뭐였죠? 분배 법칙이었어요. 분배 법칙이었으니까 어떻게? 일단 B의 여집합을 나눠주고 A랑 A 여집합 써준 다음에 자 가운데 있는 거 얘가 합집합이었죠? 합집합이 어떻게 된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그리고 요거는 괄호로 묶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가운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기억나시죠? 바로 전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풀어봤더니 A 합집합 A 여집합 A랑 A 반대편이랑 다 합쳤대. 그 말은 여러분 뭐냐면 전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집합.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자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니까 뭐가 됩니까?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식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가봅시다. 예제 2번으로 가셔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요거일 때 요거를 구하시오인데 일단 이게 나왔으니까 안 이쁘죠? 안 이쁘면 뭐 쓴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좀 이쁘게 바꾼다.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N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런데 혹시 아까 여집합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자, A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집합 A 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N, U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뺐다라고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 N, A 교집합 B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전에 집합의 개수, 집합 연산에서 집합의 개수 할 때 얘를 어떻게 구했느냐? N,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UB였다. 이거. 야, 이 예제 문제 되게 지금 까다로워요. 자, 일단 요걸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보면은 A 합집합 B의 개수는 34예요. A의 개수는 21개, B의 개수는 17개. 그리고 공통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38에서 몇을 빼야지 34가 됩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A 교집합 B의 개수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개수는 위에 보니까 40개라 되어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36개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잠깐 멈추고 문제 6, 7번을 푼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다 여러분들 풀으셨나요? 아마 조금 문제 6, 7번이 까다로웠을 거예요. 문제 6번은 괜찮은데 7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문제 6번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6번은 아까와 완전 같은 문제예요. 자, 얘를 구하시오니까 얘도 똑같이 써줍니다. N,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인 거예요. 얘는 NU에서 어떻게 한다? N, A 합집합 B의 개수를 뺀다. 자, 그런데 지금 NA 합집합 B라는 거는 NA 더하기 NB 빼기 NA교 B에서 여기에서 NA는 25고요. NB는 16이라 돼 있죠? 그리고 NA 합 B는 모르고 NA교 B가 6이라 돼 있으니까 얘는 NA 합 B가 35가 돼 있어요. 자, 그럼 45개에서 35개를 빼니까 다음 몇 개 된다? 10개. 자, 사실 예제 문제보다 한 번 덜 꼬운 문제거든요. 덜 꼬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색한 친구들은 꼭 한 번 더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동물 탐사를 하는데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 머리전을 가져오는 학생이 8명이었다.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일 때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수를 구하시오라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자, 손전등이 있는 학생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머리전등을 있는 학생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라니까 N, A의 여집합이 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니까 N, B의 여집합이 8이 되는 거예요. 자,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이라는 건 N, A 교 B가 15인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둘 다 가져오지 않는 거래요. 둘 다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냐?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는 거는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는 거는 A의 여집합이 되어 있고요.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는 거는 B의 여집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결국은 뭐냐? 손전등도 안 갖고 왔고 머리전등도 안 갖고 온 두 개를 동시에 한 학생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동시에 한 학생. 이 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왜 이렇게 안 지워지죠? 잠시만요. 네, 자, N, A 교집합 N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다 있으면은 A의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더 헷갈리겠네요.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자, 얘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아까 N, A 합 B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교 B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N,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집합 A 대신에 A 여집합을 쓰고요. 집합 B 대신에 집합 B의 여집합만 그냥 쓰는 거예요. 위치만. 그럼 얘는 N, A의 여집합 더하기 N, B의 여집합 밑에 좀 지울게요. 빼기 교집합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A 여집합의 개수가 12였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의 개수가 8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빼기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30명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전체 집합 30명이고 n, a, 지금 n, a 합집합 b는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 b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NA는 지금 A의 여집합이 2니까 NA는 18이 돼요. 그리고 NB는요, B의 여집합의 개수가 8이니까 22가 돼요. 그러면 A 요집합 B의 개수가 15가 되니까 A 합집합 B의 숫자는 여기서 40에서 15를 빼니까 2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뭐가 되느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개수는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전체가 아까 30명이었죠? A 합집합 B는 지금 15였죠? 빼면은 1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뒤에가 15가 되니까 얘는 20에서 15를 뺀 5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면서 봐보니까 가져오지 않는 학생을 A로 놓는 게 덜 헷갈렸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휘적으로는 가져왔다가 A로 놓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풀 때 집합을 뭘로 놓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제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